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도감에 기록해 나갈 이 박사입니다. 샴페인을 훔친 도둑 푸틴, 러시아 황제를 위한 샴페인 크리스탈,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한국의 술인 안동소주가 전 세계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가령 프랑스의 샤넬, 루이비통, 생로랑 등의 명품 브랜드가 제품명에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안동소주 생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패소까지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1990년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입생로랑에서 샴페인이라는 향수를 출시합니다. 샴페인 와인병에 코르크 마개를 본따서 만든 향수병 디자인부터 병에 새겨진 샴페인이란 이름까지 누가 봐도 샴페인을 떠올릴 수 있는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샴페인 생산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죠. 그리고 샴페인이라는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입생로랑을 상대로 소송을 하죠. 하지만 법적 공방 끝에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샴페인 코르크 마개를 본따서 만든 향수병 디자인, 그리고 기쁨과 축하의 이미지, 미각적 감각을 이용한 광고를 문제로 삼았다고 하죠. 입생로랑은 결국 샴페인 생산자들에게 8,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상징적인 보상으로 각 생산자들에게 1프랑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향수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치약, 화장지, 속옷, 신발 등 샴페인 명칭을 도용하려 했던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샴페인은 프랑스 북동부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만을 의미하죠. 이 샴페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CIVC, 샹파뉴 와인 생산자 위원회라는 협회가 이 이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들도 법률화했는데요. 샹파뉴 내에서도 제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그리고 재배 방법과 생산량, 메소드 샹파누아즈라고 하는 샴페인 전통 양조 방식까지 이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때야말로 샴페인이란 명칭을 레이블에 표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와 한 배를 타고 있는 EU의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약을 맺은 한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까지 총 120개국에서 샴페인 명칭이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름이죠. 심지어 또 2013년 애플에서는 아이폰 5S를 출시할 당시에 골드 컬러의 모델을 샴페인 골드라고 이름 붙이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샴페인이 구축한 이미지를 이용하려 한다면서 CIVC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샴페인이란 이름을 과감히 훔쳐낸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요. 푸틴은 또 푸틴했죠. 실제로 푸틴은 샴페인뿐만 아니라 한 병에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벨루가, 보드카 등 평상시에도 술을 즐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1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샴페인을 의미하는 샴판스코예라는 명칭을 러시아산 스파클링 와인에만 사용할 수 있게 주류법을 개정해버립니다. 정작 진짜 프랑스산 샴페인은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게 한 건데요.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강하게 밀고 나가자 결국 CIVC는 매출과 러시아 소비자를 고려해서 러시아 와인 수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샴페인을 1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고요. 엄청난 규모의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애석하지만 이 자부심은 조금 내려놓고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매장이 러시아 브랜드 판매를 중단하는데요. 이 해롭 백화점에서는 이 값비싼 벨루가 보드카를 카운터 아래에 숨겨두고 팔다 걸려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샴페인을 사랑해온 러시아 황제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특히 차르라 불리는 알렉산더 2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소 식사 때도 샴페인이나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요. 루이 로드레는 이 까다로운 황제만을 위한 최고의 샴페인을 만들어달라는 황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876년 아주 특별한 샴페인을 만들게 되죠. 와인 병 목에는 황실의 문양을 새겨놓고 투명한 크리스탈 병에 와인을 담을 것을 지시합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살해하기 위해서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 안에 들어갔을 수 있는 독의 유무를 눈으로 판가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샴페인 바닥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이 파여 있는데요. 이 샴페인은 여느 샴페인과는 다르게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바닥이 오목하면 그 안에 흉기나 폭탄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때 만들어진 샴페인이 현재 최고급 샴페인으로 여겨지는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은 100년 이상 러시아 황실에 공급되며 그 품질을 인정받아왔죠. 크리스탈은 황제를 위한 샴페인이기도 하지만 뮤지션과 셀럽들이 좋아하는 샴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힙합 가수이자 비욘세의 남편으로 알려진 제이지는 모든 일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탈을 즐겨 마셨습니다. 자신의 랩 가사에도 크리스탈을 여러 번 언급할 정도였고요. 뮤직비디오에서는 발라의 여성에게 크리스탈을 쏟아붓는 장면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는데요. 루이 로들의 하우스에 당시 경영진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의 현 오노이 프레데릭 루저의 인터뷰가 발단이 됩니다. 래퍼들 사이에서 크리스탈의 인기가 대단한 걸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샴페인을 사는 것을 말릴 수도 없고 라고 답합니다. 이 발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격분한 제이지. 제이지가 힙합과 힙합을 상징하는 흑인에 대한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라며 성명서를 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샴페인을 보이콧하고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 운영하는 클럽의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래퍼들의 스웩이 아니겠죠? 스웩? 이걸? 바로 크리스탈보다 고가로 판매되는 아르망드 브리냑이란 샴페인 브랜드를 그냥 인수합니다. 아르망드 브리냑은 카드에 이 스페이드 모양, 스페이드 에이스가 장식된 황금빛 병 모양이 화려한데요. 가격 역시 크리스탈보다 2배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크리스탈을 직접 시음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19세기에는 샴페인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상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죠. 당연히 금색은 최고의 명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포장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이 투명한 병에 담긴 와인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이 흰 금색 셀로판지가 자외선을 차단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준비한 크리스탈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일단 제가 2012빈 한번 시음을 좀 해볼게요. 견과류 같은 향도 나고 약간 갈변한 사과향도 나면서 빵 반죽, 피자 도우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향도 같이 나요. 안주 안 먹어도 돼. 치워. 너무 맛있어. 완전체. 한국에서는 사실 이 샴페인이 더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구입했던 와인 리스트를 봤더니 그 중에 너무 비싼 샴페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이 샴페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샴페인이 바로 이 크리스탈이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으로도 알려진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샴페인 이름을 훔친 푸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권력자들이 즐겨 마시는 샴페인 크리스탈, 그 맛이 궁금하시죠? 참 샴페인과 크리스탈이 가진 힘이 굉장히 대단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뺏어간 이름 돌려주세요, 푸틴. 네, 러시아 황제를 위한 샴페인이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도감에 기록하는 날까지 함께해요.